시작. 자, 감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주 졸면서 해요. 밤을 새워서 밤새도록 토했어요. 새벽 1시서부터. 이게 뭐냐. 아이고 힘들어. 그런데 경어집에서 이 부분이 출발하여 가던 중로에서 호련히 한 폭풍우를 만나 중략 간단히 기술되어 있어. 그래서 김제만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또 했어요. 아주 이 박사논문인데. 하지만 동학사에서 청계사 아랫마을을 향해 상경의 길을 출발한 경어가 그 위치상 아래에 있는 전라도 김제만경들을 지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기.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했다니까요. 형사사가 뭐들라고 김제만경 가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전봉준 장군 딸들이 있다니까. 경어선사 조카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오기 같은 소리 하네.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모르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이 글에서 저런 계어를 만나고 며칠 동안 여기로 간 뒤에 시골로 내려가는데 벼랑과 만난 상황이라면 경어는 아직 계어를 만나러 상경 중인 상황이 아니면 차치하고라도, 그렇다면 경어는 왜 계어를 만나고 왜 동학사를 지나쳐 김제들까지 내려갔을까잉? 그것도 이상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상경하고 내려오다가 동학사를 가들 일이지 왜 김제로 내려가? 왜? 라고 의심은 했네요. 계어를 만나고 왜 동학사를 지나쳐가지고 김제들까지 갔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여기까지만이지, 에? 누가 전봉준 생각은 했겠습니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 의구심은 들었네. 오기로 보이는, 맨날 오기를 잘못됐지 않았다니까. 김제만경. 이 부분에서도 작가 김태읍의 육두문자는 어김없이 등장한다.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감이 있는 실감나는 표현이다. 그냥 막 육두문자 두드러 떼우는 게, 여봐라 이 중놈아. 놈자는 없네. 내가 더 육두문자 잘 쓰네. 여봐라 이 중놈아, 이것에는 지금 누구든지 병만 들리는 놈이면 곧 서서 죽는다. 벌써 네 얼굴을 본즉 절반은 죽을 놈인데 어째서 우리 동네에 받을만. 이처럼 감히 승미게 하대와 욕을 쏘는 저속적인 장면은 김태읍은 그의 특유의 문장력으로 거침없이 표현해내고 있더라. 김태읍자가 인간경어 경어대사일 때 평전 심신이 황홀. 황홀하다는 얘기는 기분이 좋아서 황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친 듯이, 그죠? 어디에 끌려가듯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말하면서 곧 죽는 것 같았다라는 죽음을 마주한 경어의 절박한 심정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더라. 그러나 저러나 걸음마다 살려라 하고 어느 집의 처마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집 주인이 무슨 악기가 온 것처럼 처마 밑에도 허락하지 않아요. 귀신이 온 것처럼 소리를 치며 당장 나가! 내 집에 처마 밑에 쓰지 마! 라고 해서 다른 집을 가니까 그 집도 역시 똑같아? 역연하여는 역시 그러하여 들어서지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대사는 들어 살펴본 적 집이 성공을 하고. 성공을 소나무 가지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집줄 엮어서 못 들어오게 해놓는 거죠. 아시죠? 그거 왜 애기 날 때도, 애기 나면은 사람들이 부정 탄다고 못 들어오게 금줄, 송줄을 걸어서 교통을 차단했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교통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도 대사는 말하되 아무리 인정이 박하기로서는 일모 황혼에 해가지고 황혼이 됐는데 사람에게 축출하는 수가 우선 있어란 즉, 어떤 사람이 소리를 쳐서는데 여봐라 이 중놈아, 방금 이곳에 괴질병질이 유행하여 사체가 요 사람을 알지 못하냐? 사자가 산처럼 쌓였더라. 이곳에도 지금 누구든지 병만 들리는 놈이면은 서서 죽는다. 그런즉 네가 이곳에서 병이 전염돼서 죽더라도 이것은 불행한 거고 우리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겠죠. 뭐. 또 네가 어디서 병을 옮겨가지고 죽으러 왔는지를 누가 안다고 병 옮겨왔을까봐 그랬죠.
그런즉 죽더라도 가다가 벌판에서 죽을 것이다 할 것이니 이곳에서 송장을 남겨놓고 가지 말라. 그래도 벌써 네 얼굴을 보니까 절반은 죽었다 하고 손짓하며 빨리빨리 가라고 꺼적꺼적꺼적 했겠죠. 대사는 후련히 이 사람이 자기를 산송장을 해서 취급하는 걸 듣고 모골이 소년 그리고 심신이 황홀하면서 곧 죽을 것 같았다. 아직까지 숨이 붙어있어서 다행이지 내가 안 살았나? 살았나? 고민했겠죠. 왜냐면 죽은 자가 너무 많으니까 죽은 자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김태우 작가적 기질이 충분히 발휘된 부분으로 고레라의 벌벌 떠는 위급하고 처절한 상황들을 현장감 있게 잘 묘사한 부분이죠. 이 장면을 이렇게 대화처럼 실감나게 표현한 어떤 기록이나 소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김태우 스님이 수집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걸 수집했다는 거고 또 글줄게나 쓴다. 근데 과감한 필치로 그냥 육두문자 팡팡 날리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거기야 뭐 그때 당시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친일승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친일승이니까 김태우비는 거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일본 놈들 앞잡이라 뭐든지 해? 뭐든지. 김태우비가 말했죠. 김태우비의 그 업적은 뭐랬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 불교 방송을 해요. 불교 방송. 오 마이 갓.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불교 합창단을 만들어요. 오 마이 갓. 내 목표인데. 불교 합창단을 만들고 불교 방송을 하고. 그리고 또 창시개명하라고 그러고 뭐래더라 또? 그거 뭐 있잖아요. 심정개발운동. 어이가 없어. 심정개발운동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그때 당시에 이걸 과감하게 쓸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집 능력도 또한 없고 이제 김태우 스님이 또 딱 맞게 해줘서 음과 양이 있지만 뭐 그래도 고맙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대화체로 실감나게 표현한 그 어떤 기록이나 손석에도 보지 못했고 이런 점에서 작가의 뛰어난 표현 능력과 소문 노력이 보인다. 경어집에서는 이 부분을 담뱃줄로 담담하게 기록하고 말아요. 경어집에서는. 근데 김태우는 막 이렇게 그냥 실감나게 이거를 써놔가지고 우리가 김제반경이라는 것도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죠? 잘못하신 부분도 많아. 김태읍자 인간경어 경어대사 일대 평전은 사교 입선의 길로 들어서는 경어가 불림문자, 직지인신, 현성성불의 삼선의 용맹정진하는 순간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죠. 사교 입선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태읍이 쓴 거를 읽어보면 아주 실감나요. 일체의 세간이 도시몽중은 경어선사가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입니다. 또 요거를 또 김태엽 스님이 어디서 또 갖다 썼어요. 아마 참선곡을 보신 것 같아. 인 것을 곧 이 자리에서 깨닫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벌판은 나무 밑에 앉아서 생각하되 차라리 내가 금생에 차생에 이가 뭐냐 치매한 우리가 치매한이 뭐랬죠? 우리가 치매 걸렸다고 하잖아요. 바보 우두커니 그러니까 우두머리 말 못하고 그럼 바보 치매한이 될지언정 문짝에 소국 불고 구속되는 거죠. 문짝에 소고는 될 것이 못된다. 죽음의 앞에 닥쳐오나 피할 생각은 어디인가. 아는 것은 많으면 뭐되요. 초생방이 무엇인가. 생을 추월하는 방책은 또 무엇인가. 아는 것 개뿔 많으면 뭐되요. 생각하니 답답하고 가슴만 찌르려 할 뿐이다. 뭐냐 그렇다. 일찍이 조사 공안을 참심하여 중요하죠. 참심, 참고 지난 시간에 했죠. 참고한다, 궁고할 국자라고 했어요. 참심도 마찬가지야. 찾을 심이에요. 찾아야 돼.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출 삼계의 진방법을 알지 못하는 게 제한이다. 아주 철천제한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평생에 배운 지호자야를 무한히 한탄했다. 이게 뭐죠? 지호자야가. 지난번도 했죠. 지호자야는 손 글자에 매달리는 새님. 그러니까 그 유학생들에는 뭐뭐 할지 그리고도 뭐뭐호 뭐뭐 자도다 뭐뭐 야로구나 맨날 지호자야 어조사 밑에 붙이는 거 끝에 붙이는 어조사 감탄사 지호자야만 많이 쓰면은 문장이 돼요. 지호자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거는 문장에만 매달렸다.
유하게 그리고 문자로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지호자야라고 지금 하고 있죠. 내가 그동안에 지호자야만 했구나 라고 한탄하는 것을 김태엽 스님이 여기 써놓은 거죠. 지호자야. 좋네. 지호자야. 응? 이건 뭐냐. 지호자야 어디 갔어? 여기 있고. 그리고 일체 사간이 모두가 몽의 청산이거늘 꿈밖의 청산. 문자를 익혀 무엇하래. 원래 문자 즉지인신 견성성불 아주 다 나왔네. 그래 이 참선을 하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누가? 경화가. 그런 가운데 불교의 경전이나 조사어록 가운데 어떠한 묘법이 가히 이 부상을 면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탁 하다가 보고 든 것을 하는 대로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문득 생각이 탁 떠올랐죠. 뭐? 영혼 치근에 뇌삼이거의 바사도래. 바다를 생각하니 땅금도 할 수가 없다. 땅금도 할 수 없다는 건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다. 아주 탁 떨어지죠 그게. 그래서 땅금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딱 맞아 떨어졌어. 그래서 대사는 이것을 알아보려는 의심이 이렇게 의심이 커야 돼요. 걸어도 걷는 줄 알지 못하고 동학사까지 그냥 밤새 걸어왔죠. 숨막히는 다급한 경호의 심사와 죽음과 맞닥뜨린 젊은 구도성의 비장한 각오와 열심과 각오가 마치 현장에서 목도한 듯 실감나는 이 감동적인 구사력은 실로 작가 김태읍의 뛰어난 문장 능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잘 썼죠? 마벽천은 그때의 일을 마벽천을 알죠? 벽초스님 수덕사 초대 방장 해야면문 2대 벽초경선 3대 진성원담 4대 송원설정 2대 마벽초 이때 일을 그저 의심을 품고 동학사로 돌아오는데 절까지 아버니 걸린 것 같던 병은 어디로 없어지고 의심만 남았더라라고 경호의 심정을 전한다. 또한 견상로의 한국 선종 역사에서는 의심이 쌓여가면서도 하는 줄 모르고 앉으면서도 앉을 줄 모르게 동학사까지 그냥 왔어. 지정신이 아니니까 거기에 쌓여서 없겠죠. 이 부분의 상을 수덕사분의 경하법어 일화에서도 죽음을 보고 발심한 거리라고 나와 있죠. 이거예요 제목으로. 두 번째로 저기 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집신을 보셨지 하고 두 번째가 이거 죽음을 보고 발심한 거리. 이처럼 죽음을 받자 하고 비장한 결심과 절박한 심정으로 동학사에 돌아온 경호가 사교 입선을 위해 강화를 파하는 장면. 오직의 3일의 바사도가만 남았다. 경호집에 대응. 우리 3일과 바사도에만 남았어요? 다 없어졌어요? 예, 혼자 이렇게 되지.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하되 이 생애를 차라리 아까 바보 그랬죠? 치매한 했죠? 바배한 치매한이 되어서 지낼지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조도 조사 열을 닦아서 조도의 선지를 닦아 삼계를 벗어나리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발언한 끝에 병수에 읽었던 공안을 회고하여 보았다. 교학에 종사한 습성 탓에 교학을 8년 했어 강백을 어루마리를 낸 것일 뿐 정작 실질 다득한 못이 없기도 하였지만 특히 영혼 선사가 제시하였다. 나귀에 비쳐 가지 않았는데 발에 닥쳤다는 화두가 아르마리를 풀려고 해도 답답한 은산철벽에 마주친 것처럼 풀리지 않고 답답하게 은산철벽이 돼야 돼요. 은산철벽이면 최고야. 꽉 막혀있는 거. 꽉 막혀있는 걸 이제 풀어야 돼. 예. 동학사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경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영혼 지근이 지시한 화두를 생각해냈다. 나귀의 일에 가지 않았다. 말의 일에 당도했다. 나귀의 일은 뭐고 말의 일은 뭐죠? 나귀의 일, 말의 일. 나귀의 일, 말의 일. 나귀의 일, 말의 일. 연관성이 있나요? 연관성이 있나요? 나는 하루에 아르마리를 내지 못하니 마치 은산철벽에 부딪힌 것 같음이라. 이게 다 경어집에 써 있어요. 곧 이 무슨 도리인가 하는 의심이 되어 사교 입선의 길로 들어선다. 경어는 동학사에 들어 드디어 대중을 흩어 말하기를. 흩어 말하기라는 것은 흩어지라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대들은 년 따라 좋은 데로 가거라. 나는 여기에 있지 않겠으니 나와 서로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나는 지금부터 강백이 아니다. 라고 해서 경호는 하긴들에게 비장한 선언을 했어. 출타를 했다가 돌아온 몇 달 만에 돌아온 강백 만화보서는 자신이 힘들어 문을 열어놓은 강원이 폐쇄됐다는 것을 알았어. 이런 죽일 놈. 경호를 심히 꾸짖는다. 그러나 경호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실문 문을 굳게 걸어 잠가버리고 안 나와. 김태읍작 인간경호 경호대사 일대 평자는 경호가 학인들에게 다른 강당으로 가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실감나게 적어놨어. 그리고 대사는 동학사에 돌아온 뒤 여러 학인들을 모아놓고 말하되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 각각 연을 따라서 다른 강당으로 가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이번에 서울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깊이 느낀 바가 있어서 나의 심원을 밝히기 전에는 다시 강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각각 해산하여 주시오. 그간에 내 스스로 깨친 바가 없이 여러분을 가리킨다고 추측된 것이 주접스럽겠다 그런 얘기죠. 추측된 것이 생각할수록 미안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소이다. 말을 어떻게 이게 잘 썼어. 그 중에서 나는 이번에 서울 갔다 돌아오는 길에 요거 잘못됐다 그랬죠. 역시 오기로 경호집은 물론 그 외에 어떤 다른 쪽에서 서울 갔다 돌아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서울 갔다 돌아온 게 아니고 내려갔죠. 서울로 상경하는 중로 이미 맞을 듯하다. 왜냐하면 경호는 애석하게도 서울 땅은 아예 밟아보지도 못하고 되돌아왔죠. 그래서 청계사를 떠나면서 헤어진 스승 개와 제자 경호가 거의 20년 만에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개호를 만났다는 얘기는 일도 없어요. 한 꼬레미도 없고 김태읍에서만 간단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1호부터 경호는 문을 닫아걸고 단정히 앉아 오로지 밤을 새워 정진하였는데 졸음이 방해되므로 낡아서온 송곳으로 살가죽을찌르고 칼을 갈아서 턱에 바짝 대고 정진을 하였더라. 칼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칼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때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드렸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도 한번 참고 삼아서 해볼텀 해봐야죠. 그치? 여러분도 한번 참고 삼아서 해볼 테면 해보라 이런 얘기요. 어떻게 만들었죠? 칼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참사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나무에 칼을 이렇게 갈아서 여기다 꽂았대요. 꽂아. 응? 이거를 송곳에다가 이 나무를 여기 무릎에다 놓고 송곳에다가 이렇게 탁 있다가 탁 저러면 이렇게 할만하죠? 갈아서 칼 만들어. 칼을 갈아가지고 턱에다가 바짝 대고 이렇게 뭐냐 죽어라. 그래서 경호사상 칼자국이 여기에 무지하게 많다 그래요. 하다가 딱 아이쿠 또 피가 맨날 낭자했다고 그래요. 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설마 경호사가 목에 막 칼이 들어갈 정도로 조르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저렇게는 안 해봤고 송곳으로 이 무릎팍을 다 찌르고 바깥에 나가서 너무 졸려서 바깥에 쌓인 눈을 갖다가 눈을 눈 속에다가 쳐넣고 온갖 짓을 다 해봤죠. 저도. 그래서 단정히 앉아 밤을 새워 정진하였는데 졸음이 방해되므로 여달카로운 송곳으로 살가죽을 찌르고 칼을 턱에 대고 정진했다. 송곳으로 이거 하는 거는 뭐 좀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송곳으로는 좀 많이 해봤죠. 그리하여 훗날 경호의 턱에는 송곳 자국과 칼에서 찐 여러 자국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김태극적 인간경어 경어대사 열대평전. 는 순일부잡하게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경어의 목숨건 용민청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사는 이와 같이 말을 한 뒤 조실방에 들어가서 옥석과 같이 상이하게 전심전좌하고 오직 성공부를 하고 있었다. 밤이 되어서 잠이 오게 되면 송곳을 옆에 놓았다가 넓적다리를 찔러서 잠을 쫓기도 하고 또는 칼을 시퍼렇게 갈아서 목에다 대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게 혼자 해야 돼요. 혼자. 대중이 같이 그거 하는 거는 자기가 혼자 할 그런 힘이 없으니까 같이 대중이 같이 움직이는 일을 하는데 사실은 태도를 성취하려면 이렇게 혼자 해야 돼요. 혼자 안 하면 안 되더라고. 해봤는데 절대로 안 돼요. 아무도 없어요. 목을 향하여 겨누고 앉아서 공부하기를 시작하여 이와 같이 석 달 동안을 한결같이 순일부잡하게 공부를 계속하였다. 경화는 조실방에 앉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만년이 은사한 철벽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화두를 지어갔다. 수마가 덮쳐오면 정신을 가다듬기에 송곳으로 가랑이 사이를 찌르고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오지게로 사와미고 마사도레의 화두 타파를 목전에 두고 위원망구의 각고로 스스로 육신을 때리고 졸음과 찬연히 맞섰더라. 근데 졸음을 만약에 한번 여러분들이 졸음을 한번 이겨내고 졸음을 한번 극복할 수 있잖아요. 졸음과 싸워서. 저도 싸웠다 그랬죠. 저는 눈깔이 다 빠져서 이 눈알이 없어서 이 관통을 해요. 이쪽으로. 이 뒤통수까지 관통을 해서 구멍이 뚫려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피가 흘러. 계속. 그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멍도 안 뚫렸고 이건 피가 아니고 눈물이었어요. 하얀 물이. 이 물이 막 쉴 새 없이 내려와요. 난 눈깔이 안 보이는구나. 이제 다 틀렸다. 거기 도전했죠. 무모하게. 부처님 당시 누구죠? 불온화준자요? 설법제익? 천난통을 얻잖아요. 그 대신 눈을 실명하는 대신. 근데 어쨌든 그런 단계를 한 번 넘기면 수많은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단계라는 게 있어요. 단계라고 말하자면 한계랄까? 한계가 낫겠다. 한계.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졸음을 잡아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고자, 아마 경선사도 한계를 뛰어넘어 보고자 이 칼로 쑤셨을 거야. 왜? 내가 이거 못 이기면 도통할 수 없지. 이래서 아마 그 졸음 올 때마다 목을 칼로 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100% 가죠. 저는 경호선사가 이렇게 송곳으로 이거를 했고 칼로 이거 했다는 거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어요. 왜냐면 무식해서 경호선사에 대해서 거기까지 몰라가지고 혼자 24살 때서부터 다 혼자 했다 했잖아요. 혼자 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나는 이런 선이 막 있고 막 무슨 선을 해서 막 생사를 초월하고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돌을 좀 닦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그 수마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수마에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수능 시험을 7번 왔다 그랬나? 졸려? 그걸 극복하는데 그 누구의 힘을 빌려? 부처님의 힘을 빌렸어요. 나는. 뭔지도 모르고 부처님 내가 죽을 테니까 나 좀 수마 좀 없애게 해주세요. 뭔 놈의 수마가 이렇게 온대? 이래가면서 그 수마와 맞섰는데 그 수마와 맞선 그게 눈깔이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마를. 정면 대결이죠. 너무너무 졸리는데 끝까지 내가 이 수마를 이겨내겠다 해가지고 앞을 향해서 그것만 계속 바라보니까 나중에 이게 막 흘러내려요. 눈깔이 이렇게 빠진 것처럼 바람이 휙휙휙 가더라고. 뒤에까지 관통. 그리고 나는데 수마가 달아났어. 아이쿠 나는 죽었구나 이제. 수마는 갔는데 눈은 안 보이고 피를 이렇게 많이 흘렸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 절대 안 내려다봤죠. 그래서 나중에 수마가
수마가 물러가. 내 눈앞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를 살짝 가서 만져서 이렇게 보니까 아, 피가 아니야. 그때의 그 생각은 야, 이거 유범망고구나. 우리의 착각일 뿐이었어요. 어쨌든 경화선사도 저렇게 칼로 저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꽂고 송곳으로 꽂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송곳도 저기다 꽂고 또 여기 허벅지도 찌르고 뭐 그러한 결심 정도는 있어야 뭔 수행자로서 뭐 한 소식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화선사가 지금 뭐를 향해 가고 있어요? 배도를 성취하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죠. 숨 쉬면 안 돼. 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너무 힘들어. 몇 시야? 그만하고 싶다. 하나만 더. 아! 소가 되어도 콧구녕 없는 소. 콧구녕 없는 소라가 만든다 그랬죠? 곱빗들을 콧구멍 없는 소죠. 어느 날 동학사의 사판승인 승려. 자, 이판승과 사판승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화선사는 이판승이에요, 사판승이에요? 이판승이죠. 사판승은 사중의 업무를 보는 스님. 항명도일이가 이 처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간 건 아니고 가다가 만났죠. 이때 항명은 경호보다 나이가 위였고 3살 위. 만화의 제자로서 경호의 사형벌 되더라. 이 처사를 찾아간 항명은 왜 찾아갔죠? 이진사가 이처사인데 이처사의 아들이 원규삼이야. 원규삼이가 항명도일의 제자죠. 근데 지금 경화선사 돌보고 있어요. 경화선사 뒷바라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진사는 개호처가 있다고 소문이 자자해. 이 개호처라는 걸 보면은 깨달은, 아까 경화선사가 개심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방아남 스님한테. 개심을 넘어섰다는데 이 개심보다는 개호가 훨씬 세지요. 개호처가 있다잖아요. 서사로 경호를 시봉하고 있는 원규 사가의 부친이요. 김태읍정 인간경화 경화대사 일대 평전은 가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새끼 꾸고 있어. 기껏 해봤자. 새끼 꾸다가 자네 어디 가나? 예, 저 계룡장터에 장 보러 가요. 장 보러 가요. 하니까 그래? 자네 말이지. 중로로 잘못하면 필경에 소대는 이체를 아는가? 이체, 봄체죠. 라고 날카롭게 항명도일을 힐난하는 이차사의 음성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원규라는 사미가 있었으니 그는 뒤에 동학강백, 동은강백, 이동은이래요. 이름이 이원규인데 그 석가의 이름이 이동은이랍니다. 그래서 동은강백이라고 하고, 또 이분은 경호선사를 도와서 개심사에서 주시도 되고 돈도 많이 꿀치고, 그리고 나중에 동학사에 아까 말했죠, 4대 강백, 4대 강백도 되더라고. 어쨌든 경호선사와 찌들찌들한 인연이 있어요. 동은강백으로 유명한 이었다. 그가 대사를 접근해서 근시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원규에 부친되는 이처사라는 이가 있으니 그는 속가에 있어서도 단연간을 좌선 공부를 해가지고 개호처가 있다고 소문이 났어. 어느 날이 원규 삼위의 은사 스님이 되는 이가 이 처사의 집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와 저런 얘기를 하던 끝에 이 처사가 먼저 말하되 이러한 기이한 기문을 바란다. 그대로 김태읍의 인간경에 써 있는 거죠. 자네 중로로 잘못하면 필경이 소가되는 이치를 아는가? 그거야 그렇겠지요. 중이 되어가지고 심지를 밝히, 중요한 말하고 죠. 심지, 전지, 본지, 실지 다가 이 자성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밝히지 못하고 다음에 신시만 받으면 반드시 소가 되어서 그 시은을 갚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아니라 말이 되어도 하는 수가 없죠. 원규 삼위의 은사화상이 이렇게 대답을 한즉, 원규 삼위의 은사화상이 누구예요? 원규 삼위의 은사화상
항명도일이죠. 지금. 그죠? 이처사는 정색을 지어서 꾸짖어 말하되 자네 이번에 대답을 잘못했네. 그러면 너무 소위 중이 돼가지고 대답을 곧다구로 하나. 그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대답이 그렇게 가서야 될 수가 있는가. 왜? 이치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어? 시집밥 받아먹고 내 생에 그냥 소대면은 뭐 할 수 없죠.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처사가 혼내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네 아주 그냥 자기 아들의 스승을 보고 막 자네 잡들이를 그죠? 대답을 잘못했네. 소위 중이 되어가지고 대답을 그렇게 가셔야 되겠는가 곧다구로. 소승은 선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옳은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대답하면 꼭 옳은 답이 되오리까? 라고 하니까 일러줘. 이렇게 답을 하소. 어떻게? 소가 되기는 하더라. 소가 되기는 되나보다. 그죠? 그러면 우리 시집밥 얻어먹고 잘못하는 우리 대한민국 스님들 소가 너무 많이 넘쳐나면 어떡한디야? 소고기 값은 싸지겠네. 소가 되기는 하지요마는. 자, 중요한 말하고 있어요. 소가 돼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습니다. 곱비 뚫을 콧구멍. 화상은 2차사로부터 이 말을 듣고 여곽양맹은 뭐야? 앞뒤가 꽉꽉 막혀서 다 귀가 막힌 것 같다 이 말이야. 앞뒤가 캄캄하다. 그래서 무슨 소린지 알지를 못해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고 동학사로 돌아왔어요. 시장 보던 거 다 판개치고 시장이고 나발이고 정이 뚝 떨어져서 곱비 뚫을 구멍이 없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경어집에서는 이 집자가 왜 이 모양 항명도일은 등장하지 않아요. 항명도일이었던 걸 몰랐나 봐. 경어집에서는 원규삼이만 나와. 그의 속가인 부친 2차 사회의 응답으로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경어집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김태읍이 굉장히 수집 능력이 뛰어나서 항명도일이 이름까지 다 알잖아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이 김태읍이 굉장히 잘 써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 항명도일도 알으니까 보다 더 정확하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쓰신 거야. 그 항명도일이가 경어스님의 사형이고 나중에 어디요? 저 해인사까지 가서 주지하고 거기 할 때 또 항명도일이 제자가 또 변서로잖아요. 14살짜리 변서로에다 야 너 이 스님 아니야? 이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스님인 줄 알아? 깨쳤어. 빨리 와 써달라고 그래. 라고 받은 게 참선국이다 이런 얘기죠. 다 인연이 찌들찌들해요. 전부 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개심사 그 경환이 보고 막걸리 받아오라고 저기 가서 그 오실에 뒤지라고 한 거 있잖아. 벽장. 술 사오라고. 그것도 내내 동원 스님이에요. 동원 스님. 이원규. 옛날에는 어린 시절 이름을 그냥 썼나 봐요. 동은이. 경화 스님도 동옥이잖아요. 동자야 이것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러네. 동은이. 그래서 이 동원처사가 원규삼이라는 거죠. 이거 실감나죠? 예. 멀리 갈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살아있는 생생 드라마야. 이거 고쳐야 되는. 에이! 경어집. 이거 경어집, 이 집을 왜 이렇게 써놨어? 미안, 쏘리. 내 탓이오라. 여기서 끝내. 하나 더 하고 끝내. 하나 더 하고 끝내자. 자. 고쳤어요? 오케이. 하지만 경화의 학철대오를 돋노니 혁명적인 대사건은 현장에 혁명이 등장해갖고 그 현장감을 더해주고 있더라. 근데 경어집에는 이게 없어요. 경어집에는 항명도일이 안 등장해. 왜냐하면 비록 항명은 은규의 스승이라 할지라도 소가의 2차 사만 못한 공부를 해가지고 선지가 깊지를 못해. 이것을 2차사가 책망하면서 던져주는 일갈 오, 목, 비, 공, 초, 조를 원규도 틀렸네. 어디 갔어 여기 원규. 아이고 이런 원규가 아니죠. 어떤 원자 써야 돼요. 원규. 이거 참 재밌네. 이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 잡듯이 다 보이는구나. 이 쓸 때는 미친 듯이 써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꿔가지고 도망가는데 여기 이건
으뜸원. 규는 그냥 쓰면 돼. 규. 규. 이것만 바꿔. 으뜸원. 원규삼이. 경어에게 기합시킴으로써 결국 경어의 장부일다사를 해결하게 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명어 성장 내용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경어집의 내용은 이미 이 부분에 있어 다른 차례 수집에 다시서 미흡함이 있더라. 학명 이야기는 김태엽 스님에게 많이 나와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